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중공업 봅니다. 삼성중공업 오늘 2.2% 빠졌습니다. 고가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정도 조정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은 웬만하면 올랐으면 좋았겠는데 오르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고가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매물 소화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은 조금 필요하다. 근데 오늘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대략 한 이틀에서 3일 정도의 횡보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무조건 가격이 먼저 뜬다.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그 가격이 먼저 뜨는 과정에서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그 상황에 대한 내용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실적보다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 데 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 삼성중공업은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근데 기술적으로 그쵸? 22평과의 이격도를 좁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22평을 만나고 가게 됩니다. 이 구간에 우리가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자, 실적 기준에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5년치 실적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의 5년치 실적을 보면 계속 적자예요. 23년도에 영업이익 기준에서 흑자가 돌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특이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매출 봅니다. 매출 19년도에 7조 3천억, 그리고 20년도에 6조 8천억, 21년도에 6조 6천억, 성장이 없었죠. 그렇죠. 22년도에 5조 500억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23년도에 아직까지 업황이 회복 중에 있죠. 그리고 업황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익이 돌려면 시간이 걸려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한 가지라는 거죠. 매출은 증가하고 있다. 볼륨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는 건 업황 회복에 대한 확인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26년까지 업황 회복, 즉 볼륨, 매출의 증가는 50% 정도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주가가 먼저 반영할 겁니다. 그리고 주가는 프리미엄을 얻고 가기 때문에 그쵸? 25,000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이 상황이 언제 끝나느냐? FLNG 해양 플랜트가 수주가 들어오면서 실적이 가파르게 개선되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때까지.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타점, 가격,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자, 지금 어떤 식으로 삼성중공업을 봐야 되는지는 제가 이야기를 다 드렸어요. 단 기술적인 내용에 인해서 반등 구간이 나오려면 이틀 또는 3일 정도의 바닥에서의 횡보 구간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쪽 구간에서의 매물 소화 과정이 조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중공업 없는 조선주의 상승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선주의 대장은 삼성중공업이라는 거죠. 최근에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상장을 했잖아요. 현대마린솔루션 여기 상장을 했잖아요. 상장을 했는데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흥행에 성공을 했죠. 그러면서 HD 현대중공업이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보다 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시죠. 삼성중공업이 그쵸? 삼성중공업이 강하지 않았으면 현대마린솔루션이 아무리 기대감을 가지고 상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조선주의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게 이 정도의 시세가 나왔을까요? 즉 주식시장은 몰려 있다는 거고, 그 몰려 있는 부분을 내가 꾸준하게 이해하고 판단했을 때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나와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어떤 정도의 상황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왜 삼성중공업을 보는지까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재룡산업 올라가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했죠. 삼성중공업 뭐예요? 신고가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보고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룡산업 어때요? 35% 며칠 걸렸어요? 2박 3일. 그쵸? 중간에 매매를 한 번 더 했으니까 1박 2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뭐 누가 뭐 화살표 매매를 하네, 뭘 하네, 이런 거 막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주식시장은 가격이 먼저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을 지속적으로 추적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고, 그 상황에 대한 이해는 무조건 신고가 구간에 있다.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수페타시스, KBI메탈, 캠트로니크, 성우전자 다 급등 나왔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시장이 눌렸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HLB가 하한가를 갔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 그리고 삼성전자도 밀리면서 시장을 눌렀고 삼성중공업이 하락한 이유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신고가 구간에 있고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시장보다 더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도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움직임을 보인 게 지금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공략한 종목군들, 뭐 이수 페타시스 이런 종목군들 보면 어때요? 그렇죠? 제가 신고가 구간에서 매수, 매도 2% 수익, 어저께 매수, 매도 8% 수익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든다는 거고요.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 그리고 좋아요 2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즉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삼성중공업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관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강한 종목,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 즉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을 제가 실시간 타점으로 모두 공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내용에 맞춰서 삼성중공업을 보면 명확하게 제가 왜 하는지 아실 겁니다.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그쵸? 가격이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올라왔고 올라가는 구간이라면 앞으로 좋을 내용이 있다는 거죠. 앞으로 좋을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한다면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가격을 보고 타점을 잡아야 된다. 삼성중공업의 수주 잔고, 수주 실적에 대한 부분, 그쵸? 있습니다. 맞아요. 그 내용부터 한번 보시죠. 2월달 내용인데, 자, 내용 보세요. 삼성중공업, 나홀로 수주 질주, 비결은 해양 플랜트, 그쵸? 해양 플랜트 수주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실적 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 FLNG가 아니라 친환경 LNG 선박, 그쵸? 그리고 무엇보다 FLNG, 이건 해상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요, 삼성중공업이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 얘기 하나 드릴게요. 조선주, 한국에서 이 조선업은 세계에서 배를 가장 제일 잘 만드는 세 가지 업체가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망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럼 다른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을까요? 아니죠. 망했어요. 경쟁자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이 또 눌러줘요. 그것조차도 호재다. 근데 그런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거죠. 비결은 해양 플랜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 신고가를 갖다는 게 중요합니다. 주가가 반응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타점을 어떻게 잡을지 모른다. 그 구간을 첫 번째 신고가 구간부터 잡자. 그 신고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장 시작 전이에요. 다 47분, 8시 47분, 그쵸? 46분 다 장 시작 전입니다. 신고가 구간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가 가능한 거고, 이 매매에 대한 내용을, 그쵸? 원리가 있겠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가격을 잡는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무엇보다 단기는 2주입니다. 그렇죠. 2주 동안 내가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겠는가? 혹시라도 손절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가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무엇보다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중공업, 자, 중공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분을 다 공유해 드리고요. 무엇보다 실시간 타점을 함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을 봐야 되고, 가격을 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꾸준하게 봐야 되는 내용은 언제 효율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해서 내가 어떻게 이어갈 건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